여성 심리와 부부 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수천 명의 여성과 나눈 은밀하고도 솔직한 고백 중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여성이 느끼는 최고의 절정은 육체적 기술이 아니라 남자가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단 20초의 정적과 교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이 평생 궁금해하지만 아내나 연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었던 그 깊고 내밀한 감각의 해부학적 지도를 오늘 제가 의학적 데이터와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낱낱이 펼쳐 보일 예정이니 평생의 관계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건강한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부부의 잠자리를 상담하며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감정의 벽을 허물어온 의학 박사 이재영이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적 테크닉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우선 남성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은 삽입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성이 느끼는 감각이 남성과 동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만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파동을 수반합니다. 남성에게 삽입은 목적지에 도달한 성취감과 강력한 쾌락의 시작점이지만 여성에게 그 순간은 상대방의 청과 무게,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를 온몸의 감각 세포로 하나하나 검열하는 가장 예민하고 경계심 섞인 탐색의 시간입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의 첫 관계나 중년 이후 신체적 변화를 겪는 여성들에게 있어 삽입 직전의 공기는 설렘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혹은 나의 변화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이런 긴장감은 질 근육의 경직으로 이어지고 혈류량을 감소시켜 자연스러운 애액 분비를 방해하는데 이때 남자가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여성이 느끼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침범당하는 불쾌감과 미세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20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삽입 순간에 느끼는 가장 이상적인 감각은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내 안을 천천히 채워준다는 충만함이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압박을 넘어 상대와 하나가 되었다는 심리적 안도감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여성이 삽입 직후에 잠깐만 그냥 이대로 있어 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자의 존재감을 온전히 느끼며 자신의 몸이 이 낯선 감각에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본능적인 요청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 동안 여성의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하며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이 신호를 적응 시간으로만 치부하고 서두르는 순간 여성의 감각 스위치는 다시 차갑게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40대 중후반 이후의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큰 크기나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해부학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여 관계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성의 성감대는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입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질 입구 3분의 1 지점에 집중된 미세 신경들은 크기보다는 정교한 각도와 적절한 압력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짜 고수는 자신의 크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골반 각도와 숨소리의 높낮이를 관찰하며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자신의 리듬을 섬세하게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여성의 감정 곡선은 삽입 이후에 본격적인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일정한 속도의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듯 강약과 완급이 조절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10초는 내부를 조심스럽게 스캔하듯 천천히 움직이다가 다음 10초는 리듬을 살짝 올리고 다시 한번 깊게 압박을 준 뒤 얕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돌아오는 파형의 변화는 여성의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테크닉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리듬의 변화 속에서 남자가 나를 단순한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며 이 확신이야말로 육체적 쾌락을 뛰어넘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이 자신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면 상대방의 상태를 잊어버린 채 오직 본인의 사정에만 몰입하게 되는데 이는 공들여 쌓아온 감정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완성은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는 공명현상에서 일어나며 남자가 자신의 박동을 억제하고 여성의 호흡에 발을 맞출 때 비로소 여성은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맡기고 더 깊은 심연의 감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여성은 남편의 서툰 기술보다 자신을 도구처럼 대하는 무심한 표정과 기계적인 움직임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고백했으며 이는 육체적 불만족보다 더 깊은 정서적 단절을 야기한다는 점을 통감해야 합니다. 여성의 절정은 남성처럼 하나의 직선적인 도달점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감각 줄기들이 점차 합쳐지며 거대한 파도를 형성하는 입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성패를 가릅니다. 절정에 가까워질 때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매우 정교한데 갑자기 호흡을 멈추거나 허벅지 안쪽에 강한 힘이 들어가고 손끝과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은 뇌가 감각의 과부하 상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서 남자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흥분한 나머지 속도를 더 올리거나 리듬을 갑자기 바꾸는 것인데 이는 마치 결승선을 코앞에 둔 달리기 선수에게 갑자기 경로를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 절정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속도와 그 깊이 그리고 그 압박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지속해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이때의 일관성이야말로 여성에게 폭발적인 희열을 선사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는 실전 전략은 바로 피드백 루프의 형성인데 이는 여성이 보내는 미세한 신체적 반응을 남자가 즉시 감지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돌려주는 일종의 감각적 대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골반을 위로 밀착시킨다면 남자는 더 단단한 압박으로 화답하고 그녀가 숨을 들이마신 채 정지한다면 남자도 1초간 함께 멈춰서서 그 팽팽한 긴장감을 공유하는 것이 피드백 루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은 이 남자가 나의 리듬을 완벽하게 읽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뢰를 얻게 되며 이 신뢰는 쾌감의 증폭을 방해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켜 오직 감각의 파도에만 몸을 맡기게 만듭니다. 절정을 한번 경험한 뒤에도 이 피드백 루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때 여성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더 높은 정점을 경험하는 멀티 오르가즘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육체를 넘어선 무아지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이 사정 직후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거나 바로 씻으러 가는 행동을 보이는데 여성에게 있어 이 순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정서적 결합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관계 직후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대량으로 방출되며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이 극대화되는데 이때 남자가 보여주는 무심함은 여성에게 이용당했다는 비참함과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고수는 관계가 끝난 뒤에도 최소 5분에서 10분 동안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끝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상기된 표정과 숨소리를 지켜봐주는 감각적 마무리의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예뻤어. 혹은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라는 짧은 확신의 한마디는 관계 도중에 나누었던 그 어떤 격렬한 움직임보다도 여성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각인되어 다음 관계를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양분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에서 권태기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서로의 감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나 원하는 자극의 부위를 말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남자가 먼저 부드럽고 열린 자세로 질문을 던진다면 여성은 비로소 자신의 쾌락 지도를 남편에게 공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막연한 질문보다는 아까 내가 멈췄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혹은 이 정도 속도가 당신한테 편안해라는 구체적이고 배려 섞인 질문이 여성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단순히 두 육체가 만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울 치료와 같으며, 상대방을 만족시키려는 이타적인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의 만족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행위의 절정보다 행위가 끝난 직후의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사랑을 검증하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몸을 허락한 대상이 나를 보호해 줄 존재인지 아니면 떠나버릴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생존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남성이 사정 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휴식을 원하게 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 시기의 여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감각적 여운 속에 머물러 있어 남녀 간의 시간차는 필연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남성은 자신의 본능적인 피로감을 잠시 뒤로하고 의식적으로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거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작은 스킨십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는 논리적이거나 거창할 필요가 매지 없으며 그저 당신의 살결이 참 부드러워, 혹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평온해와 같은 감각적인 언어들이 여성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깊은 행복감을 안겨주는 최고의 마취제가 됩니다. 관계 이후에 남자가 보여주는 배려 없는 행동들, 예를 들어 바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위는 여성에게 자신이 그저 배설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치욕적인 느낌을 주며, 이는 다음번 관계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만드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0대 여성은 남편이 일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의 손길만 닿아도 소름이 돋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관계 후 따뜻한 물수건을 챙겨주거나 이불을 덮어주며 추위는 없는지 물어보는 남편의 사소한 배려는 여성에게 자신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심어주며, 이러한 정서적 만족감은 신체적 오르가즘을 능가하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결국 섹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정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 전후를 감싸고 있는 정서적 밀도이며, 이 밀도가 촘촘할수록 부부의 잠자리는 단순한 욕구 해소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이 발기력 저하나 조루 같은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잠자리를 회피하거나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의 단단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족시키려는 남자의 성실한 태도입니다. 설령 도중에 발기가 풀리거나 사정이 빨리 일어났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손과 입, 그리고 온몸을 사용하여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주려는 노력을 보일 때 여성은 그 어떤 기계적인 삽입보다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며 함께 호흡을 맞춰가려는 인간적인 파트너이며, 이러한 솔직함이 전제될 때 긴장은 사라지고 쾌락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발기부전은 혈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만들어내는 뇌의 오작동인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저 아내와 살을 맞대고 노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기능이 회복되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적 반응은 생리주기나 갱년기 호르몬 변화, 그리고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어제 좋았던 방법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연함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은 격렬한 자극을 원하다가도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안겨있고 싶은 것이 여성의 마음이며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찰하는 탐구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매번 똑같은 순서와 똑같은 체위만을 고집하는 남성은 여성에게 지루함을 넘어 성적 권태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며 이는 부부관계를 의무적인 노동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가끔은 익숙한 침실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거나 평소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애무를 시도해보는 등의 작은 일탈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20대 시절의 설렘을 되찾아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벽이 얇아지고 애액 분비가 줄어들어 관계 시 통증을 느끼기 쉬운데 이를 여자가 늙어서 그렇다며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전이 시간을 2배로 늘리는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지만 여자는 청각적인 자극과 분위기에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계 전에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긴장도를 낮추고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평소에 아내의 힘든 점을 들어주고 가사 노동을 분담하며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밤의 열기를 뜨겁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예열 과정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문제는 결코 침대 위에서만 해결될 수 없으며 낮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이 밤 시간의 육체적 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침실 밖에서의 사소한 스킨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평소에는 손 한 번 잡지 않다가 잠자리에서만 몸을 만지려 드는 남편의 행동은 아내에게 사랑이 아닌 욕정으로 비치기 십상이며 이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성은 목적 없는 터치, 즉 성적인 의도 없이 그저 사랑해서 만지는 손길에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이러한 스킨십이 일상에 깔려 있을 때 비로소 밤의 신호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근길에 나누는 가벼운 포옹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 어깨를 주물러주는 작은 행동, 그리고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는 백허그 같은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밤의 황홀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이 됩니다. 피부에 헉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따뜻한 천에 굶주려 있으며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섹스는 서로의 몸을 착취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의 힘은 줄어들고 여성의 몸은 메마를 수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신호이며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격정 대신 난로처럼 은근하고 따뜻한 온기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20대의 섹스가 체력과 속도의 대결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섹스는 배려와 기술, 그리고 감성의 조화이며 오히려 이 시기에 나누는 사랑이 깊은 맛과 향기를 지닌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황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이여 제발 서두르지 말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내 품에 안긴 이 사람의 숨결과 감촉을 온전히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이라는 생물학적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라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걷는 산책자처럼 과정 그 자체를 즐길 때 여러분의 성생활은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가 끝난 후
다음 날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문자 한 통이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전날 밤에 여운을 증폭시키고 아내가 스스로를 사랑받는 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최면술입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혹은 당신 덕분에 푹 잤어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내의 뇌 속에 섹스는 좋은 것, 행복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다음번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반대로 관계 후 아무런 언급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성은 지난밤의 친밀감이 꿈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느끼며 이러한 허탈감이 반복되면 결국 섹스리스 부부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귀로 사랑을 하고 남자는 눈으로 사랑을 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여주고 확인시켜주는 남자의 부지런함이 여자를 평생 늙지 않는 소녀로 만듭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테크닉이나 거창한 이벤트보다 진심 어린 눈 맞춤과 경청이 100배 더 강력한 최음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눈빛으로 전할 때 굳게 닫혀있던 몸과 마음의 빗장은 봄눈 녹듯 스르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식어버린 침실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기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유일한 내 편을 만드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봄바람을 불어넣고 메마른 감정에 단비를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년 연구에 정수를 담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오늘 밤 용기 내어 시도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50년 인생을 행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혹시 더 깊은 고민이 있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연구 자료이자 소통의 창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저 이재영 박사는 앞으로도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더 많은 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자의 진정한 능력은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이 아니라 내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그 따뜻한 배려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성건강 멘토이자 행복주치의 닥터 이재영이었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